법무부에 따르면요. 독거방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네, 독거방은 이제 같이 여러 명이서 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이 독거방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면 혹시 구치소 가보셨나요? 전 면회만 가봤고 네. 유치장에 gat혀 있는 적은 있었어요. 유치장에 예. 갇히셨고. 예, 거기서 구류를 살았었죠. 학생 운동하시다. 예. 예. 저도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들어가면은 구치소에 들어가면 네. 가장 먼저 이제 신원조회 절차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피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네. 신분증 확인을 하고 2차로 지문을 다 찍고 확인을 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검진, 신체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 그 개인적으로 네. 뭐 많은 분들이 이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이 망연자실하는 과정이 이 신체 검사래요. 이 신체 검사를 받으려면 모든 옷을 탈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마약 같은 거 안 네, 끼워 넣나 네. 항문까지 엉덩이까지 내밀고 검사를 한 적도 있대요. 뭐 어쨌든 카메라로 한다고는 하는데 네네. 요즘에는요. 네, 어쨌든 그런가요? 이제 피부병 등이 없는지 모든 네. 옷을 탈의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좀 수치심도 느껴지고 그렇겠죠. 힘들겠죠. 네. 이후에 이제 목욕을 하고 수감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네. 이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미결 수용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동절기에 입는 연두색 수의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꼭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구치소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이 수의를 갈아입을 때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이때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예. 이 분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분간이 안 되죠.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오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괜찮아요. 네. 그게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니까. 근데 각오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게 충격인 거고. 더 큰 충격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전혀 이런 취급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네. 박근혜 씨는 태어나서 이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적어도 그래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1961년에 그 5.16 쿠데타 일어났으니까 철이 들고 나서는 절대로 이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다음 이제 그 수감봉에는 수감복 오른쪽 가슴에는 이제 그 머물고 있는 방 이름 그리고 왼쪽에는 수임 번호가 적힌 명찰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수임 번호 몇 번 네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름은 없어지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자, 2468번 뭐 이런 식으로. 네, 23번 이렇게 네.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식 3찬에 밥을 받는 순간 보통은 못 먹는다고 해요. 네, 이때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하고. 네. 네. 저는 구치소는 그래도 좀 나아요. 네. 예, 구치소는 물론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유치장, 서부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일단은 그때 많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여름이었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야말로 몇 사람의 체온 때문에 짜증이 나는 그런 정도로 꼭 생선 통조림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잤거든요. 그리고는 관식이라고 해서 꽁보리밥에다가 닭광, 네. 이럴 땐 닭광이라 불러야 됩니다. 닭광 그리고 네. 고추장 네. 이것만 있는 관식을 지급받았어요. 이걸 하루 3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면회 왔을 때 사식이라고 해서 돈으로 사갖고 보내주는 도시락 그때 퍼먹으면서 야 쌀이 진짜 입에서 녹는구나. 그래서 이게 살살 녹는구나 라는 것 때 배웠죠. 예. 그렇군요. 구치소는 네. 이제 과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낫습니다. 게다가 독방이잖아. 예.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네. 이게 식사 마치면요. 이 수저와 식판, 설거지도 직접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평생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으실 텐데 네. 박근혜 씨 처음으로 아마 설거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법을 잘 모를 거예요. 하긴 아주 어렸을 때는 유경수 여사가 해줬거나 아니면 장녀니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쿠데타 성공한 다음부터는 적어도 그런 일 없었겠지. 아니면 그 전에도 가정부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조윤선 전 장관 예. 이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뭐 본인이 구치소에 수감될 줄은 예상을 못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상태가 강박 증세를 많이 보이고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신적으로 많이 당연히 충격을 받고 있겠죠. 네. 입소 초기에는요, 네. 5분 간격으로 교도관한테 시간을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엔요, 귤만 먹는데요. 네, 귤만 먹어서 체중이 크게 감소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전 그 소식이기도 한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모든 걸 체념하고 네. 장기전 태세로 가고 있지 않나. 즉 네. 밥도 이제 먹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박근혜가 구속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장기전 태세로 가야죠. 아마 남편이 변호사잖아요. 네, 매일 저 면회로 온다고 하죠. 매일이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붙어 있다고 하죠. 네, 그 외에 그 재벌 총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구치소 가면요 거대 로펌에서 이렇게 변호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막내 변호사급, 네. 네, 주로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 그런 담당을 많이 한다는데 가서 그 죽치고 있는 거예요. 면회 신청해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오는 거죠. 이런 그 편법을 쓰는데 남편이 그런 걸 했대요. 네.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현실을 인식하고 밥도 이제 먹고 장기전으로 가야죠. 조윤선 씨 같은 경우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에서 좋은 집안에 말 잘 듣는 다재다능한 그런 모범생이 자칫하면 나라를 말아먹는구나. 네. 이 귤만 먹으면 황달 걸려요. 진짜요? 그거는 어렸을 때 어. 귤만 먹고 노래져가지고 아, 황달인 줄 황달인 줄 알았는데 황달은 아니고. 귤을 먹으면 좀 피부가 노래진다. 그 병원 갔더니 귤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 우리 조윤선 전 장관도 이러다 피부가 노래지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첫 조사는 언제래요? 첫 조사는요. 네. 이 첫 조사가 언제 할까? 이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법조계에 따르면요. 이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씨의 구속 시한이 다음 달 19일까지래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 전까지 어떻게든 보강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아마도 이번 주 넘기고 다음 주 초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첫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달 17일부터는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 전에 기소까지 다 마무리하려면 시점을 좀 앞당기는 게 좋죠. 근데 사실 뭐 이번 주에 해도 되는데 그나마 뭐 예우란 거 뭐 이런 걸 좀 며칠 봐주고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아마 그 첫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네. 조사 방식은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출장 조사. 출장 조사? 네, 이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럴 때라도 외출하라고 그러면서 네. 그 뭐 철창으로 가려져 있습니다만 버스 같은 거 타고 네. 오라 그래갖고 조사시키고 그럴 보통은 텐데. 그렇죠. 네. 보통은 그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때 이제 사진도 많이 찍히고 하는데 이제 이 박근혜 씨를 검찰청사로 이렇게 소환하려면 네. 경호 안전 문제가 좀 걸림돌이 된다고 해요. 사실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는 즉시 네. 경호나 이런 거는 모두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런 중단된 그런 경호 문제가 다시 좀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예. 약간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예. 뭐 네. 귀찮고 그저- 그럴 테니까. 네, 1995년에 전두환 노태우 이 두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고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 출장 조사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네, 있었군요. 그래서 출장 조사가 아마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 네. 그 서울구치소 말이죠. 네. 일제 시대 때는 거기가 서대문 형무소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럼 서대문에 있었겠네요. 지금 서대문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아 거기가. 예, 거기가 서대문 형무소였고 아, 그게 이제 90년대에
그 의왕으로 옮기면서 서울구치소 네. 예 그렇습니다. 전신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 서울구치소가 주로 독립투사들이 감금됐던 당연하죠. 곳이죠? 예. 일제시대 때 서대문 형무소를 지으면서 물론 잡범들도 많이 갔었습니다만 그 주로 그 독립투사들이 거기 많이 갇혀 있었고 또 근처 바로 그 안에 사형장도 있어서 많이 처형도 하고 그랬죠. 유관순 열사도 여기서 순국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 터가 아직 있어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공연장으로 네, 또 거기서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앞에서 요 서울구치소 이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는 지금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박근혜 씨를 비롯해서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최순실, 장시호, 이재용, 차은택 등 국정농단 주역 8인방이 수감되어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겠네요. 네. 네. 그 오히려 낯뜨거운 광경이 연출될 수도 있죠. 네. 오다 가다가 네. 얼굴 마주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고개를 숙여야죠. 뭐. 예, 각각 독방에 수감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왕년에 청와대에서 모여서 희희낙락하거나 네. 또는 비선실세라고 해갖고는 전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던 사람들이 네. 게다가 올림머리 안 하면 절대로 만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산발의 형태로 만나야 되다니. 저 올림머리 뭐 어림도 없죠. 그 머리핀 같은 거는 어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반납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숟가락도 예. 전부 더 둥글게 돼 있대요. 젓가락 그렇죠. 같은 거는 왜냐하면 자살 같은 거 뭐 자해할 수도 있어요. 무기로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게다가. 절대 안 됩니다. 예.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 가운데 살아있어요. 대통령 가운데 유일한 게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됐습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모든 예우가 박탈됐죠. 그쵸. 경호 빼고는. 네. 경호는 아직도 저기 연희동 가면은 경호 엄청나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법적인 처분 받은 게 없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지금 돈을 계속 받고 있대요. 돈이 뭐가 필요했다고 연금으로. 인간이. 야, 씨. 그 예우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인력, 비서관, 운전기사, 사무실 이 예우를 다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씨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치밀하고 꼼꼼한 네. 이명박 씨가 공소시효 등등의 그런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 BBK뿐 아니라 4대 강이라든가 또 언론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 자기가 직접 그 피를 묻히진 않았다 하더라도 철저히 찾아내서 역사의 교훈을 삼게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주진우 기자가 맘마이스 나와가지고 네. 그 이명박 씨가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너무 많이 숨겨놨대요. 그것도 얕게 숨겨놨대요. 깊게 숨겨놓으면 돈이 더 드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게 드러날 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약 같은 거 안 네. 끼워 넣나? 네. 항문까지 엉덩이까지 내밀고 검사를 한 적도 있대요. 뭐 어쨌든 카메라로 한다고는 하는데 네네. 요즘에는요. 네, 어쨌든 그런가요? 이제 피부병 등이 없는지 모든 네. 옷을 탈의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좀 수치심도 느껴지고 그렇겠죠. 힘들겠죠. 네, 이후에 이제 목욕을 하고 수감복으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네. 이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미결 수용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동절기에 입는 연두색 수의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꼭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구치소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이 수의를 갈아입을 때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이때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예, 이 분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분간이 안 되죠.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오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괜찮아요. 네. 그게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니까
근데 각오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게 충격인 거고. 더 큰 충격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전혀 이런 취급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네. 박근혜 씨는 태어나서 이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적어도 그래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1961년에 그 5.16 쿠데타 일어났으니까 철이 들고 나서는 절대로 이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다음 이제 그 수관봉에는 수관복 오른쪽 가슴에는 이제 그 머물고 있는 방 이름 그리고 왼쪽에는 수임 번호가 적힌 명찰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 수임 번호 몇 번 네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름은 없어지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자, 2468번 뭐 이런 식으로. 네, 23번 이렇게 네.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식 3찬에 밥을 받는 순간 보통은 못 먹는다고 해요. 네, 이때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하고. 네. 네, 저는 구치소는 그래도 좀 나아요. 네, 예, 구치소는 물론 구치소에 들어가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유치장, 서부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일단은 그때 많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여름이었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야말로 몇 사람의 체온 때문에 짜증이 나는 그런 정도로 꼭 생선 통조림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잤거든요. 그리고는 관식이라고 해서 꽁보리밥에다가 닭광. 네. 법무부에 따르면요, 독거방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네, 독거방은 이제 같이 여러 명이서 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이 독거방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면 혹시 구치소 가보셨나요? 전 면회만 가봤고 네. 유치장에 갇혀 있는 적은 있었어요. 유치장에 예. 가시셨고. 예, 거기서 구류를 살았었죠. 학생 운동하시다. 예. 예. 저도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들어가면은 구치소에 들어가면 네. 가장 먼저 이제 신원조회 절차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피의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네. 신분증 확인을 하고 2차로 지문을 다 찍고 확인을 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검진, 신체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 그 개인적으로 네. 뭐 많은 분들이 이 구치소에 수감된 분들이 망연자실하는 과정이 이 신체 검사래요. 이 신체 검사를 받으려면 모든 옷을 탈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뭐 본인이 구치소에 수감될 줄은 예상을 못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상태가 강박 증세를 많이 보이고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신적으로 많이 당연히 충격을 받고 있겠죠. 네. 입소 초기에는요, 네. 5분 간격으로 교도관한테 시간을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엔요, 귤만 먹는데요. 네, 귤만 먹어서 체중이 크게 감소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전 그 소식이기도 한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모든 걸 체념하고 네. 장기전 태세로 가고 있지 않나. 즉 네. 밥도 이제 먹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박근혜가 구속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장기전 태세로 가야죠. 아마 남편이 변호사잖아요. 네, 매일 면회로 온다고 하죠. 매일이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붙어 있다고 하죠. 네. 그 외에 그 재벌 총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구치소 가면요 거대 로펌에서 이렇게 변호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막내 변호사급, 네. 네, 주로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 그런 담당을 많이 한다는데 가서 그 죽치고 이럴 때 닭광이라 불러야 됩니다. 닭광 그리고 네. 고추장 네. 이것만 있는 관식을 지급받았어요. 요걸 하루 3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면회 왔을 때 사식이라고 해서 돈으로 사갖고 보내주는 도시락 그때 퍼먹으면서 야 쌀이 진짜 입에서 녹는구나. 그래서 이게 살살 녹는구나 라는 것 때 배웠죠. 예. 그렇군요. 구치소는 네. 이제 과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낫습니다. 게다가 독방이잖아. 예.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네.
이게 식사 마치면요. 이 수저와 식판 설거지도 직접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평생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으실 텐데 네. 박근혜 씨 처음으로 아마 설거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법을 잘 모를 거예요. 하긴 아주 어렸을 때는 유경수 여사가 해줬거나 아니면 장녀니까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쿠데타 성공한 다음부터는 적어도 그런 일 없었겠지. 아니면 그 전에도 가정부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조윤선 전 장관 예. 이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